이번에는 생활 속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최근 소아 청소년의 성장과 사춘기가 찾아오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면서 성조숙중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조숙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성조숙중 하면은 단어 그 자체만 보면은 어떤 증상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조숙증은 사춘기가 일반 아이들보다 빨리 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 중에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기 위해 거치게 되는 중간 과정을 사춘기라고 합니다. 예. 사춘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됩니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사춘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2차 성징은 남자의 경우 고환의 크기 증가, 여자의 경우에는 가슴에 멍울이 생기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 성징이 남자는 만 9세 이전, 여자는 만 8세 이전에 나타나게 되면 성조숙중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보통 사춘기가 13세에 시작되는 건가요? 사춘기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세 정도, 여아이들은 이제 9에서 11세 정도에 시작되면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조숙중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2차 성징, 즉 남아에서는 고환이 커지는 증가, 그다음에 여아에서는 유방의 발달이 대표적인 첫 증상입니다. 사춘기가 시작하게 되면 뇌 시상하부를 하는 곳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박동성으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러한 신호는 뇌하 수체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인 황체화 호르몬과 난포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남자에서는 고환으로부터 남성 호르몬을, 여자에서는 난소로부터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성호르몬의 증가에 의해서 성조숙중의 주요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아에서는 유방의 발달, 음모와 겨드랑이 털의 발달, 그리고 사춘기가 많이 진행될 경우 생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남아에서는 고환의 크기 증가와 음경의 크기 증가, 또 음모와 겨드랑이 털의 발달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또한 피지 분비로 인한 여드름, 머리에서 냄새나는 등의 증상에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 어렸을 때는 친구들보다 좀 성장이 빠르면은 괜히 놀리잖아요. 네, 별것도 맞아요. 아닌데 말이죠. 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또래 친구들보다 신체 발달이 너무 빠르게 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성조숙증이 있는 경우 빠른 신체 변화를 부끄러워하면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고 대인관계가 위축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성조숙증이 우울증이나 식사장애, 학습 성취도의 문제, 빠른 성경험의 노출, 청소년 범죄와의 증가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염려들 때문에 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좀 생리를 빨리 시작한 친구들은 예. 주변에서 놀리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서 지금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성별에 따라서 성조숙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릅니다. 여아의 경우에는 95% 이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입니다. 하지만 남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원인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의 기술적인 원인은 다양합니다.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의 종양, 중추신경계의 선천 후천적인 구조적 이상, 뇌수종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성조숙증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40에서 90%까지 뇌병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여아의 경우에도 만 6세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됐을 경우에는 많게는 33% 정도까지 뇌병변이 발견되기 때문에 반드시 뇌 자기 공명 영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난소, 고환 또는 부신의 병변이 있을 때에도 성조숙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 치료받지 못한 갑상생 저하증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차 성징이 나타나지만 진행되지 않는 형태의 성조숙증도 있고 여기에는 조기 유방 발현증, 조기 음료 발현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춘기의 변이 형태는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아의 경우 95% 이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원인이 너무 찾을 수가 없다는 건가요? 네, 이제 기술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이제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의 노출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의 선천적, 후천적인 구조적 이상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뭐 이른바 서구화된 식습관, 육류, 뭐 달걀, 우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성장기에 이 성조숙증이 생긴다고 해서 이런 걸 좀 자제시키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특정 음식의 섭취가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실제로 특정 음식을 아이에게 주지 않고 또 제한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음식이 성조숙증의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세 끼 중요 영양소를 빠짐없이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고루 먹어라. 네, 오히려 근거 없는 정보에 휩쓸리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야 될 시기에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분 공급을 못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그 유제품의 경우에는 단백질과 뼈의 구성 성분인 칼슘과 인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루 400에서 500ml 정도 섭취는 권장할 만하고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육류 또는 달걀의 섭취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네, 우유 섭취 권장량을 400에서 500ml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500 이상 먹게 되면 혹시 뭐 성조숙증이나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제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부가적인 그 칼로리가 더 섭취가 돼서 이제 비만의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칼슘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섭취가 되게 되면 이제 신장에 이제 그 돌이 생기게 되는 신석회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외부에서 단백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성조숙증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되고 참 어린 나이에 지금 겪게 되는 거라서 더 좀 충격, 더 아픔도 클 것 같은데 성조숙증이 의심이 되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성조숙증에 의심이 돼서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 성조숙증이 아닌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 검사를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조숙증이 진단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치료를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반드시 그 적절한 평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2차 성징을 보이는 경우에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병력 청취를 통해서 2차 성징이 나타난 시기, 사춘기 진행 속도, 급성장 여부, 두통, 시야장애, 경련 등 중추신경계 그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형제의 사춘기 발현 가족력, 또 어렸을 때 알았던 질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 진찰을 통해서 키나 체중, 비만도, 사춘기 단계인 성성숙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정말로 성조숙증이 의심될 경우 그때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성장판 검사를 해서 뼈 나이를 측정하게 되는데 뼈 나이는 왼쪽 손과 손목의 X선 사진을 촬영하게 되고 성조숙증 아이들은 뼈 나이가 실제보다 증가해 있습니다.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성호르몬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성조숙증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 검사를 시행하는데 이 검사는 약제를 주사한 후 30분 정도의 간격으로 5회 정도 체열을 해서 검사 약제에 대한 반응으로 호르몬이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보고 성조숙증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또한 기질적인 원인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뇌 자기 공명 영상이나 골반 초음파, 고환 초음파 등을 실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러 간다고 해도 바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를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이제 내원을 해서 이제 진찰을 할 때 이제 그 검사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되고 대부분 이제 검사 예약을 잡게 되고 이제 그 다음번에 와서 결과를 확인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1, 2주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성조숙증이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통해서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성조숙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2차 성징이 있고 뼈 나이가 증가되어 있고 검사에서 사춘기 수준의 호르몬 반응을 보여서 성조숙증의 진단 기준에 맞으면서 사춘기의 진행이 너무 빨라서 최종 성인 키가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성조숙증으로 인해서 정신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그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 즉 사춘기 억제 주사를 4주에 한 번 주사하는 것이 표준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이미 나타났던 2차 성징이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서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성성숙도와 성장 속도를 측정하고 뼈나이 검사나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조숙증 치료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심각한 유해
반응은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보고되는 부작용은 대부분 주사에 의한 국소 통증, 두통, 안면 홍조 같은 증상입니다. 여아의 경우에는 치료 종료 후에 사춘기가 다시 진행해서 16개월 정도 후에는 초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생리는 정상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생식 능력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사춘기 억제 주사를 4주에 한 번 주사하는 것이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주사하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괜찮다고는 하지만 네네네. 어떤 통증이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추가적으로 느껴지는 몸의 통증 같은 건 없나요? 근데 주사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예방 주사보다는 조금 덜하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 문제 없이 잘 주사를 맞고 주사를 있습니다. 맞게 되면 치료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좀 억제가 되고 늦춰지는 건가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까지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경우도 혹시 네, 있지 그 않나요? 거의 100%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일부 아이들은 이제 그 주사 용량으로 좀 부족해서 주사를 조금 더 고용량으로 쓰든지 아니면 주사 간격을 줄이든지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거의 100% 다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아이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 때 뭐라고 조언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전문의로서. 네. 그 어머니들이 이제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많이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이제 병원에 이제 주사를 맞으러 오게 되면 이제 왜 검사를 했는지 이제 검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아이의 동의를 구하고 이제 주사를 맞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그렇지만 엄마도 그렇고 성조숙증이 의심된다고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도움받을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지금 성조숙증의 치료 방법으로 이제 입증된 거는 지금 말씀드린 사춘기 억제 주사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조숙증이 의심이 되면 이제 가까운 병원에 있는 소아내분비 전문이나 성조숙증의 치료에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받고 정말 치료한 경우라고 생각이 된다면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예, 사실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우리 예전 세대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뭐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잘 네, 교육을 하고 네. 병원을 잘 데려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자, 여아, 남아 각각 8세,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면요. 성조숙증을 의심해 보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병원을 찾아서 중요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조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